저는 쉬운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옳은 싸움에 이길 자신은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의당이 그거는 확실하게 챙기려고 합니다. 유시민은 기존의 정치인들의 문법으로 다 해석될 수 없는 사람이다. 원내 5개 정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대표시죠. 그리고 언니 리더십으로 불리고 또 최근에는 단식까지 하시면서 투사적인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뭐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통과 의례처럼 하셨던 게 네. 시원하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시라고 네. 살짝 따라드리고 있는데 요즘 콜라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TV 땡땡 콜라 때문이죠. 정의당에서 이 사이다 또 방송 네, 최석 원래 대변인 찍었던데. 원조는 사이다 정당은 정의당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분께서 사이다를 못 쓰시고 콜라를 쓰시지 않았을까. 올해 우리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정치를 선사하겠습니다. 위하여. 네. 위하여. 아, 대표님 서두 발언까지 다 준비하고 오신 것 같네요. 아니 그냥 술술 나와요. 최근에 단식하셨는데 네.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은 모든 걸 다 먹고 예전에 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단식한 보람을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막 선거제도 개편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이뤄내야 되는, 건강이 아니라 이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5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큰 틀의 원칙, 거기에 사인을 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사인하고 난 다음에 그걸 검토해보자는 거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 바꾸시기를 했는데,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문서는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서에는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소중한 문서, 열흘간의 단식을 통해서 탄생된 문서입니다. 단식할 때 뭐가 음식이 가장 먹고 싶었는지 여쭤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음식이 막 땡기는 건 없었는데 밤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많이도 아니고 소주가 한 잔 딱 마시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그러면 잠을 좀 푹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단식 풀고 나서 소주 좀 마셨습니다. 단식 때 나는 밥보다 소주가 더 땡겼다. 네, 요거 포인트인데. 이제 선거제도가 이제 가장 큰 이슈긴 한데 정의당 입장에서 네, 진짜 현실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소위 말하는 그 자신감의 큰 거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돼야만 하니까요. 될 때까지 할 거니까요. 국민들께서도 현행 선거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까지는 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5당 합의까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을 뺀다든가 없던 일로 하겠다든가 이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그렇게 일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웬 정수를 또 늘리냐 이런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비례성과 대표성을 왜 확보를 해야 되냐. 지금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주실 이 5당 체제, 다당 제도를 좀 더 안착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당 제도가 안착이 되게 되면은 상대당을 쓰러뜨리는 것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당이니까 누가 더 잘하는가 이것으로 자기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연정과 협치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저렇게 자꾸 반대만 하는데 우리 둘이 힘 합쳐가지고 요 안을 잘 통과시켜보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정적인 대통령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국회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자, 곱창 한번 드시죠. 네.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정말 곱창을 좋아해요. 곱창파. 1, 2주 사이에 막 50만, 60만이 팍 네. 돌파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무현재단 네, 우리 유튜브 채널인데. 알릴레오. 네, 그렇죠. 굉장히 러브콜이 여기저기서 막 오고 있고. 이 현상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너무 당연한 현상이죠. 국민들한테 어쨌든 현재의 대선 후보군들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적 상식으로 놓고 볼 때는 저걸 피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국민의 부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현상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유시민과 유시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지금의 유시민이 제일 행복하더라, 행복하게 보이더라. 모든 것을 100% 확정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유시민은 다시 이 행복을 놓기가 싫지 않을까. 만약 큰 꿈을 꾸고 있다면은 정의당보다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시민은 기존의 정치인들의 문법으로 다 해석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정의당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제 좀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노회찬 전 대표신데 노 대표님하고는 진보 정치의 시작을 함께 꿈꿨고 지금도 뭐 저에게는 이 진보 정치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가게 만드는 어떤 삶의 근거 같은 분이시고 예. 굉장히 또 큰 뭐 임무를 이루시게 돼서 굉장히 좀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대표님 가시고 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최대의 불행 같은 느낌도 들었고 내가 이때까지 겪어봤던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대표님 남기신 말씀처럼 당당히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됐고 그래서 그런 슬픔을 다 많이 묻어두고 어떻게든 당을 다시 이제 일으키고 살려야 된다는 것으로 지난 한 반년을 살아왔다고 봐요.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마음도 굉장히 많이 단단해지고 노 대표님 하셨던 거를 우리가 다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저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성장 당면은 뭐가 있을까요? 정의당이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정의당이 그거는 확실하게 챙기려고 그럽니다. 재벌주도 성장 60년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면 이제 그게 아니구나라고 해야 돼요. 60년을 유지해왔던 패러다임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그거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뚝심 있게 딱 신뢰감을 주고 야 기득권이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소득주도 성장이 맞아. 이렇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지 뭐 같이 막 흔들려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의 성장론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에 기반한. 그래서 대통령의 그 공약이 옳았음을 정의당이 오히려 여당보다 더 호위무사처럼 대통령을 소득주도 성장 등에 왜냐하면 그것은 호위하겠다. 대통령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거니까요. 어쨌든 재벌도 좀 재벌 대기업이 나눠주려면은 어쨌든 뭐 재벌 다독이거나 양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수십 년 다독여줬더니 자기가 잘해서 다독여주는 줄 알고 뒤로 돈 다 빼돌리고 정유라 말 사주고 스포츠센터 만들어가지고 최순실한테 안기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회초리 들어야죠. 잘못하면 혼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물건 열심히 사다 준 우리 국민들, 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재벌에서 때리려면 때려라 나 매 맞겠다 근데 안 내놓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법과 질서로 내놔야 될 돈은 내놔야죠. 그래서 사실은 법인세 좀 올리고 뭐 그 청년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법률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이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요. 경제 지표가. 그 사람들만 안 나빠요. 나머지가 다 나빠요. 그러면 지금은 엄격한 규율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안 해본 걸로 이제 해법을 써야지 맨날 해가지고 실패했던 걸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총선 얘기 나오니까 뭐 당연히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네. 최근에 이 지역구민 앞에서 비염을 이유로 가래침을 뱉으셔서 화제에 오르신 이 민경욱 비염하고 가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분하고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이제 붙으실 예정이신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사저 대변인을 자처하셨잖아요. 네. 예, 잡혀가시는 날 와가지고 정말 이 연수구 주민들, 송도 주민들한테 그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탄핵소추위원인 이정미 대변인이냐 아니면 탄핵당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던 민경욱 대변인이냐 이 선택을 놓고 싸워볼 만하다. 대변인 매치. 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민 의원님이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네, 하지 저는 않으세요? 쉬운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옳은 싸움에 이길 자신은 있다. 원래 그러면 좀 어떻게 당대표로서 남은 마지막 소임은 4월 3일 있는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 승리를 당에 안겨다 주는 것이고요. 정치개혁 과제를 마무리를 잘 짓는 거, 이 두 가지 전력 투구할 생각이에요. 레임덕 없는 당대표를 선언하셨는데 선거 승리하시고 선거제도도 어느 정도 원만한 그 다음에 레임덕 와도 돼요. 제가 레임덕을 막 조장하고 막 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폭탄 폭탄 선언이요? 폭탄 선언? 건배사 한번 하시고. 네, 예.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올해는 정말 국민들하고 당원들하고 내내 웃는 2019년을 만들고 싶어요. 활짝 웃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왜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 해야 돼. 클로징 멘트 없잖아요. 안 하는 거야?